이번 시간에는 기계설계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설계 변경건, 실제로 출제되었었던 설계 변경 지문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계산업기사는 실기시험 볼 때 이 모든 사이즈, 문제 도면에 나온 모든 사이즈를 자로 대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설계 변경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실제로 이제 출제되었었던 설계 변경이 지문 유형이에요.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거 앞서서 기계설계산업기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설계 변경 적용하는 내용을 설계 변경에 관련된 내용 공지 나온 걸로 보여드렸죠.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지문에 주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대표적인 거 베어링의 치수를 변경하는 거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가장 만만하죠? 예, 출제자 입장에서 내기 가장 만만한 거예요. 자, 문제 도면에 보시면 문제 도면에 이런 식으로 베어링의 호칭이 적혀져 있어요. 적혀져 있는데 600X면 다른 600X로 변경하라고 문제가 주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002가 들어갔는데 6003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베어링의 요 호칭 번호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요거 자로 돼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예. 호칭이 변경이 되면 규격집 찾아서 보라 이 뜻입니다. 규격집 찾지 못하고 그냥 그림 그리는 것만 대강 배워온 사람들은 시험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규격집을 찾아서 정확히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베어링의 외경이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경이 되겠죠. 호칭 번호가 바뀐다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베어링 사이즈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예,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베어링만 바뀌면 되나요? 나머지 본체에 있는 사이즈도 다 변해야 되겠죠? 본체에 있는 사이즈, 베어링 사이즈에 맞게 본체의 사이즈도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문제에 나온 그대로 자로 돼서 측정을 하고 그걸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규격집 찾으셔서 규격집에 나온 내용, 그 사이즈대로 베어링이 들어갈 홈 부분 사이즈들을 다 바꿔서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폭도 그렇고 여기 지름도 그렇고요. 네, 다 그거를 고려하셔서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어링 대표적으로 지문에 문제지 지문에 이렇게 주어진 내용을 뭘로 변경하세요 라고 변경 지시가 내려오죠. 그 변경 지시대로 규격집 찾아서 해당 사이즈 맞춰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수를 뭘로 변경해라. 보통 스퍼기어에 많이 나오죠. 스퍼기어 이수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문제에 M 그다음에 Z. 이게 Z가 이수죠. 예, 이수 32개를 뭐 40개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 스퍼기어의 이수를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이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수 변하면 다 이거 변하는 거죠? 스퍼기어 사이즈가 원반 사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 원반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그렇죠? 이수에 따라서 변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수에 따른 스퍼기어 설계 변경건이 있고요. 자, 이제 볼트 개수를 뭐 4개에서 6개로 변경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부분들 있죠? 체결용 볼트 개수를 지금 4개에서 6개로 변경해라. 혹은 6개가 있는데 그것을 4개로 바꿔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는 동력만이 아니라 시공구도 공히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볼트 개수가 변경된다. 이런 것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완전히 이 문제에서 나온 본체 형상 혹은 관련된 형상을 변경시키는 문제 조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중심거리까지 사이즈를 자로 측정했을 때 몇 센치가 나오는데 요걸 몇 센치로 변경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바닥면이 없는 부품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 부품의 형상은 바닥면이 없는 그런 제품이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자, 바닥 있고 리브가 있고요. 원통이 이렇게 있는 이런 형체들 있죠. 이런 형체의 문제에서는 바닥면부터 여기 원통의 중심선까지 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70이면 70, 80이면 80 이런 식으로
원래 사이즈가 있으면 그 사이즈를 얼마로 바꾸라고 딱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로 됐을 때 70이 나오는 걸 80으로 바꾸세요. 아니면 자로 됐을 때 60으로 나오는 걸 80으로 바꾸세요. 아니면 80으로 나왔는데 60으로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이력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 리브 사이즈를 줄여주는 거죠. 이 원통 중심에서부터 바닥면까지의 리브 높이를 줄여라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축의 길이를 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의 길이를 줄이라고 하면 줄일 게 굉장히 많겠죠. 여기 관련된 모든 치수들을 다 줄여줘야 돼요. 이거는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다른 부품과 다 조립되어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죠? 조립되어 있는 형상이 구동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이제 붙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측정 시에 얼마로 변경했을 때 단 동작을 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설계하여야 한다라고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관련된 부품까지 다 생각해서 사이즈를 늘려 혹은 줄여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샤프트에 스냅링 적용하시오라는 문제도 있고요. 보통은 다 본체에 맞춰서 들어가죠. 베어링이든 오일실이든 본체 혹은 어떤 부품에 끼워지는 구멍에 끼워지는 형태로 되는데 스냅링 적용하는 것들은 축에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붙은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주겠죠. 스냅링 적용하는 거는 베어링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자로 돼서 쓰지 말고 규격집 찾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 두께 관련해서 규격집 찾으신 다음에요. 해당 축 부분에 스냅링 파주시면 되는데 스냅링 들어가는 공간 파주시는 거를 임의로 하지 마시고 요 두께에 맞춰서 축의 두께, 축지름에 맞춰서 스냅링 잘 적용해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축 부분 또 보시면요. 볼트 지름박 그런 거 있어요. 이런데 보시면 요거 지금 다 순화사 형태로 가공이 되어 있는 거죠. 축 끝에 순화사 형태로 가공이 되어 있는데요. 볼트 지름 M15 예를 들면이에요. 예를 들면 M15를 M12로 변경하시오. 혹은 M12로 되어 있는 걸 M15로 변경하시오. 라고 문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특정 A부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쳐놓고 A 해놓고 A부의 어디 치수를 요구사항대로 변경하시오.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로 하세요. 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요건 특정 문제마다 다르겠죠. 문제 어느 부분을 A부, B부 이런 식으로 지정하느냐 요게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지시사항대로 그 설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골 메뉴겠죠. 풀리 같은 경우 뭐 M형이다. 그럼 M형, 뭐 DP 여기에서 여기까지 DP죠. 요 DP를 현재 나온 게 뭐 75인데 75로 변경하시오. M형인데 뭐 A형으로 고치세요. 아니면 A형인데 M형으로 고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즈 변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사이즈가 같은 규격의 규격집 찾아보시면 이제 규격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그 항목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뭐 각도라든가 아니면 관련 치수들이 또 다 바뀌겠죠. 모든 것을 다 규격집에 의거해서 설계하라 이 뜻입니다. 자, 주로 나오는 것들은요. 이런 형태로 설계 변경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모든 치수를 다 자로 돼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규격집에 의거해서 작업을 하시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모델링만 잘한다고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설계 마인드를 가지고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반영된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폰트는 굴림 혹은 굴림체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문제 지문 다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밑에 표제란 쓰는 거 혹은 각종 한글 사용하는 거 있죠. 한글 사용할 때 문제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시험장 갔는데 뭐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이대로 할게요. 이런 얘기 하시면은 결코 수험생한테 유리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지 잘 보시고 정해주는 폰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숫자 및 로마자 역시 뭐 어떻게 쓰라고 문제에서 지정해 주니까요. 문제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글자체 지정해 주고 이런 것들은. 자, 기계설계산업기사에서 특이한 점이 질량 산출이 항상 나왔었죠. 근데 시험 유형이 바뀌면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질량 산출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되면서 기계설계산업기사에 질량 산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험 볼 때. 그래서 질량 산출하시는 분 무조건 아셔야 되는데요. 특정 부품을 질량 산출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지 지문을 항상 잘 보시라고 제가 계속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도 문제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질량 산출이 출제되지 않은 적이 있음. 특정 부품에 대해서 질량 산출 하실 필요가 없음. 혹은 뭐 질량 산출을 하시오라는 지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정 모르시겠으면 손 들고 물어보시면 되죠. 감독관님 이거 질량 산출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러면 감독관님은 그 시험지 다 보고 계시니까 말씀을 해주시겠죠. 근데 오늘 질량 산출 없습니다. 혹은 뭐 몇 번 부품 질량 산출하시면 됩니다. 감독관님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겠죠. 예. 대부분은 문제지에 다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질량 산출을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 감독관님한테 질문하셔서 정확히 확답을 받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출력을 하는 게 기계설계산업기사 일반적인 3D 출력 방법인데요. 요것도 음영 렌더링으로 하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기계나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하듯이 음영 렌더링 처리를 해서 3D를 제출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출력 설정하실 때 3D 설정하실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와이어프레임 넣느라고 음영을 뺐었죠? 예. 와이어프레임 만들기 위해서 3D에서 음영을 뺐었는데 그 음영 빼는 것만 안 넣어주시면 그대로 음영 렌더 형태로 나오는 거죠. 예, 그대로 하시고 단면치라고 하는 부품이 있으면 단면 그대로 쳐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이 안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계설계산업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와이어프레임으로 3D를 다 한다. 그건 아니에요. 문제집에서 와이어프레임 실제 문제지에서 와이어프레임으로 해라 혹은 음영 렌더로 하라 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계설계산업기사는 둘 다 나온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음영 렌더로 나온 형태도 있고요. 시험 보는 회차마다 똑같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예,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계설계산업기사 실기시험 보실 때요, 설계 변경권 관련해서 실제로 출제됐던 설계 변경 지문 유형을 알아봤고요. 이런 내용으로 실기시험이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내용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하게 하고 하나 수정하면 모든 게 다 관련 부품들이 모두 다 변경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따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 기계설계산업기사 실기시험 설계 변경권 실제로 출제되었던 설계 변경 지문 유형 관련해서 배워보았습니다.